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의 A to Z,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강의를 맡은 컴퓨터공학부 최진우입니다. 음, 오늘은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강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건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노멀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그리고 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리니어 모델 리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코스트 펑션, 그리고 그레디언트 하는 거, 그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함은 어, 주어진 인풋 피처 벡터, 어떤 x라는 n 그런 피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n 차원짜리 벡터인 거죠. x라는 피처 벡터는 이렇게 x1부터 해서 점점점 xn까지 이렇게 n 차원짜리 n 디멘저널한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 차원짜리 인풋 피처 벡터들이 m개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D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피처 벡터와 xi들은 각각 n 차원짜리 이런 벡터들이 있고요. 그런 피처 벡터와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 yi를 쌍으로 해서 x1, y1부터 해서 xm, ym까지 m개의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거죠. m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D라고 하는 건 예, n차원짜리 피처 벡터와 그에 해당하는 어떤 스칼라, 정답 스칼라, 그런 쌍을 m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피팅시키는 그런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피처 벡터로 어떤 예를 들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집값 예측 문제입니다. 하우싱 프라이스 프리딕션 문제. 그래서 집값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Y는 집값이 되겠죠. Y는 집값이 되는 거고, 뭘 갖고 집값을 예측하고 싶냐 하면, 그게 이제 피처 벡터가 되는데, 피처 벡터는 어떤 게 되냐면, n 디멘전은 한 피처 벡터라고 했죠. 이 피처 벡터는, 자, number of bedrooms, 방의 개수, number of floors, 층의 개수, 그 다음에 age of home, 몇 년에 지은 건지, 그 다음에 사이즈, 집의 크기가 뭐 몇 스퀘어 피트인지 이런 피처들 X1, X2, X3, X4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값을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피처 벡터의 각각의 그 차원들은 사이즈, number of bedrooms, number of floors, age of home 뭐 이렇게 그래서 4차원짜리 피처 벡터가 되는 거죠. X라는 거는 사이즈, 그다음에 number of, 그다음에 number of floors,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4차원짜리 피처 벡터를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아주 단순한 집값 예측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이거 외에도 학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X는 이러한 집값의 구성 요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한 피처 벡터고, Y는 집값, 스칼라 값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여기에 지금 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즉, X1 혹은 XI, YI 이러한 쌍 하나가 요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우는 보시게 되면 그 집의 사이즈는
2104 스퀘어 피트고, 그 다음에 방의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층수는 1층짜리, 그 다음에 그 집을 지은 연식은 45년이 된 그런 집이고, 이 집의 가격은 네, 천불 단위로 네, 보면은 400 잠시만요. 잘 안 보이는데. 네, 460K, 460K 달러짜리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밑에 로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의 수가 M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피처 벡터의 차원 N 같은 경우는 넘버 피처스가 이 예제에서는 N이 4인 거죠. 그 다음에 XI라는 거는 input feature. i번째 트레이닝 example의 input feature.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로 봤을 때 i번째 로우의 input feature. 4차원짜리 피처가 되겠죠. 그게 이제 XI가 되는 거고. XI의 J는 뭐냐? 얘는 피처, J번째 피처의 그 value. 그리고 i번째 트레이닝 example의 J번째 피처의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i가 이제 1이라고 하고 j가 2라 그러면은 첫 번째 로우의 두 번째 피처니까 넘버 오브 베드룸스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M개의 데이터를 모으면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리니어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피처 스페이스가 4차원이면은 사실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피처를 2차원만 생각해보고 피처가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피처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렸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 점을 잘 피칭을 시키는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어, 구하고 싶은 거죠. 이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짜리, 2D짜리 하이퍼플레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을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 세타 x라는 건 세타라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하이퍼플레인의 계수값,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h 세타 오브 x라는 건 x는 벡터니까 n차원짜리 x부터 xn까지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이거를 계수와의 곱으로 어,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쭉 가서 세타 n xn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피팅을 시키고 싶은 리니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 D를 가지고 이 세타 값들을 구하는 거.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포멀하게 보면 피처 벡터 X라는 건 n차원짜리 n차원짜리 벡터인 거고 X1부터 쭉 가서 XN까지 n차원짜리 벡터인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D라는 거는 이 X, 피처 벡터 XI와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 집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I, 이 쌍들이 N개 모여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 데이터셋을 이 X, 피처 벡터들만 모아서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냐 하면 이 피처 벡터들을 원래 피처 벡터는 보통 통상 컬럼 벡터로 나타내는데 이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에서 로우 벡터로 바꾼 것들을 이렇게 바꾼 것들을 쭉 로우 방향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n개의 피처 벡터를 쌓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 X가 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이 컬럼의 개수가 n개고 로우의 개수가 m개인 n by m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로우를 하나 샘플링을 하게 되면 걔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의 피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매트릭스 X가 있고요. 이 X를 H 세타라고 하는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그 출력이 뭐냐 하면 아웃풋 벡터.
프리딕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를 이제 y 햇으로 나타내면, 이 y 햇이라는 거는 각각의 피처 벡터 xi들에다가 이 h 세타 이 함수를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출력이라는 건 h 세타 x1, h 세타 x2, 그 다음에 h 세타 쭉 가서 xm까지 한 거를 쭉 쌓은 겁니다. m개를 쌓은 거죠. m개. 그래서 m by 1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 아웃풋 y hat 프리딕션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프리딕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있었던 정답, 딱에 정답인 이 y랑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y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순히 아까 있었던 각각의 피처 벡터 xi들에 해당하는 정답 레이블들을 이 y1부터 y2 해갖고 ym까지 쭉 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데이터를. 인풋 피처 벡터들을 쭉 트랜스포즈 시킨 거를 쭉 로우 방향으로 쌓아서 디자인 매트릭스 n by m짜리 요 x를 만들고 그 디자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h세타에다가 넣으면 나오는 아웃풋 프리딕션 y 햇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피처 벡터를 h세타에다가 적용시킨 거. 그래서 h세타 xi를 쭉 쌓은 거. 이게 이제 y 햇이 되는 거죠. n by 1 벡터. 이 y 햇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타겟에 갖다 붙일 거냐 하면 각각의 피처 벡터에 해당하는 정답들 yi들을 쭉 m개를 쌓은 거. 얘도 역시 n by 1 벡터가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다. 갖다 붙이고 싶다. 네. 그래서 리니어 모델 리프레젠테이션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방법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리프레젠테이션 1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오리지널 피처 벡터 x를 원래 x1부터 xn까지의 n차원짜리 피처 벡터인데 그 앞에 x1 앞에 x0를 1로 세팅을 해서 어그멘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타도 세타 제로라는 텀을 넣어줘서 n 플러스 1차원짜리 n 플러스 1차원짜리 벡터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타도 n 플러스 1차원, x도 n 플러스 1차원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면 그 리니어 알제브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왜 편해지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그 싱글 트레이닝 이그젬플 xi에 대해서 원래 그 이 xi에 대한 아웃풋 프리딕션 h 세타 x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해갖고 쭉 가서 세타 n x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있는 이런 벡터, 이런 로우 벡터랑 그다음에 x0부터 xn까지 있는 요 n 플러스 1차원짜리 이런 컬럼 벡터 이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즉 세타라는 벡터랑 x라는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매트릭스로 확장을 시켜 보게 되면 트레이닝 이그젬플 m개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이 내적들을 쌓는 거죠. 세타, 세타 트랜스포즈 x1 그 다음에 세타 트랜스포즈 x2 쭉 가서 세타 트랜스포즈 xm까지 쭉 m개를 쌓으면 이게 결국에 다시 나타내면 뭐냐 하면 디자인 매트릭스 x에다가 세타라는 이런 컬럼 벡터를 곱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 x 얘는 x1의 트랜스포즈 x2의 트랜스포즈 나올 것은 xm의 트랜스포즈 얘는 이제 그래서 m by n 디자인 매트릭스잖아요. x라고 하는 게 얘에다가 세타라는 건 세타 제로, 세타 1 쭉 가서 세타 n까지 쌓은 요 세타라는 디자인 매트릭스 x는
n by n 플러스 1이겠죠? 아까 어그멘트를 1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세타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by 1 이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x와 세타의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을 나이스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x0를 1로 세팅을 해놓고 세타라는 벡터도 세타 제로라는 그 텀을 둬서 어그멘트를 시키면 이렇게 x와 세타의 곱으로 나이스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타 제로, x 제로라는 걸 어그멘트를 안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2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x를 그냥 오리지널 n 차원짜리 벡터로 쓰고 세타도 그냥 n 차원짜리 벡터로 써요. 그러면 하나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해서 프리딕션 h 세타 x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 하면 세타 트랜스포즈 x, 세타랑 x를 내적한 거에다가 세타 제로라는 이 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얘는 다시 풀었으면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쭉 가서 세타 n xn까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하이퍼플레인의 이퀘이션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타 제로라는 텀, 이 상수 텀이 필요한데 이 상수 텀을 리프레젠테이션 1에서는 세타라는 벡터의 앞에다가 세타 제로라는 거를 흡수를 시킨 거고 그 상수 텀이기 때문에 그런데 x 제로는 1로 만들어줘야 이게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그멘트를 시키면 나이스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어그멘트를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위에 세타 제로라는 텀이 내적 뒤에 붙어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트레이닝 이그젬플 하나가 아니라 M개에 대해서, M개의 배치에 대해서 확장을 해보면 어떤 꼴이 되냐면 H세타 X라는 건 디자인 매트릭스 X, 얘는 이제 M by N짜리 매트릭스죠. 얘랑은 다르게 차이가 있는 거죠. M by N짜리 매트릭스랑 세타는 N by 1 매트릭스,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세타 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세타 제로랑 N, 어, 세타 제로랑 n by 1짜리 원 벡터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뭔가 아름답게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x 세타 플러스 세타 제로 1, 1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리프레젠테이션 중에 뭐 그냥 편한 거를 쓰면 됩니다. 편한 거를.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x를 어그멘트를 시킨 거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디자인 매트릭스 x라는 거를 구성을 하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 m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피처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로우 벡터로 만든 거를 쭉 로우 방향으로 쌓아서 m by n 플러스 1짜리 m by n 플러스 1짜리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고 얘를 모델 h세타에다가 집어넣으면 프리딕션 h세타 x i들이 쭉 나오고 걔네들을 또 예, 다 쌓으면 결과적으로 h세타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 곱하기 세타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세타라는 벡터를 곱한 꼴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지길 바라는 거냐 하면 타겟 벡터 y랑 같아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델의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인풋에서 아웃풋을 어떻게 매핑시키는지를 다 구해봤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학습만 시키면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야 됩니다. 네.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코스트 펑션은 뭐냐면 mean square error 코스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mean square error의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폼이 있고 벡터 폼이 있는데요. 클래스 폼은 mean square error의 클래스 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mean square error잖아요. 평균. 뭐를 평균된 거냐면 squared error를 평균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i번째 그
그 피처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의 아웃풋, 프리딕션, 즉 h 세타 xi랑 에러니까 정답 yi를 빼면 그게 에러인 거고 그 에러를 제곱을 하는 거죠. 그 제곱을 한 놈들을 i는 1부터 m까지 다 더한 다음에 m으로 나눠주면 평균을 내는 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m으로 나누지 않고 2m으로 나눴어요. 그 2m으로 나눈 거는 미분했을 때 2가 제곱을 미분하면 2가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온 게 상쇄돼서 네. 그래서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분이 된 거고요. 사실 앞에 2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2m으로 나눴다. 네.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h 세타 xi라는 거는 세타 트랜스포즈 xi인 거죠. 리프레젠테이션 1을 썼을 때 그놈과 yi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걔를 i1부터 m까지 다 더해주고 2m분의 1 해주면 그게 코스트 펑션 j 오브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걸 벡터 폼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벡터 폼으로 쓰려면 자, 이게 그 피처 벡터 xi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세타 x 곱하기 세타 이런 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폼을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벡터 폼으로 쓰면 2n분의 1 곱하기 L2놈의 제곱인데 뭐의 L2놈이냐면 H 세타 오브 디자인 매트릭스 X 빼기 타겟 벡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 세타 오브 X라는 거는 다시 쓰면 X 곱하기 세타 디자인 매트릭스 X에다 세타를 곱한 거 빼기 Y 얘의 L2놈의 제곱을 2n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이 L2놈의 제곱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2n분의 1 X 세타 빼기 Y 전체의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코스트 펑션이고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클래식 폼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윈스퀘어 에러의 윈스퀘어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유도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식 폼에 대해서는 자, 그 각각의 피처 차원 J는 0부터 N까지의 이 피처 차원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세타 J로 편미분한 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세타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제곱이 없어졌고요. 곱하기 xj xi의 j번째 피처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벡터 폼으로 보게 되면 자 코스 펑션 j 오브 세타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한 거를 xi랑 곱해서 이거를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를 하고 n분의 1 해주는 거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n분의 1 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벡터 폼 기준으로 보면 x 세타라는 건 뭐예요? 얘는 y 해시잖아요. y 해시랑 y를 빼 이렇게 되면 에러죠. 그러니까 에러랑 x랑 트랜스포즈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랑 피처랑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벡터 폼이 아니라 클래식 폼으로 봐도 x 트랜스포즈 xi라는 건 y 해시인데 이 y 해시랑 yi를 뺀다는 거는 에러고요. 에러에다가 j 번째 그 피처 차원 j 번째 피처를 곱해주는 거죠. 이거를 i는 1부터 m까지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주는 거. 그게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그 그레디언트가 나왔느냐 유도를 해보면 결국에 뭐만 유도를 하면 되냐면 x 세타 빼기 y의 L2 놈의 제곱을 세타로 미분했을 때 그레디언트 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n분의 1은 그레디언트랑 상관이 없는 상수 텀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x세타 빼기 y의 L투놈의 제곱을 먼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x세타 빼기 y 트랜스포즈 x세타 빼기 y니까 이 트랜스포즈의 성질에 의해서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빼기 y 트랜스포즈 곱하기 x세타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트랜스포즈의 성질은 네, 여기 써놨고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 되겠죠? 이 전개하면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 트랜스포즈 x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그 다음에 y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요 텀과 요 텀은 사실 같은 텀이니까 네. 왜 그런지는 여기 써 있습니다.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는 x 세타 전체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인 거고 x 세타 전체의 트랜스포즈 y라는 거는 x 세타라는 건 벡터인데 벡터랑 벡터의 내적인 거잖아요. 내적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y 트랜스포즈 x 세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각각의 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건데 얘 미분하면 되는데 y 트랜스포즈 y는 상수니까 0으로 사라지고요. 얘는 0으로 사라지고 이 두 개의 텀만 살아남은 거고 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텀을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x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기 써 있죠.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x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a 트랜스포즈 a x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텀은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세타가 사라지고 y 트랜스포즈 x만 살아남는 거고 근데 이제 트랜스포즈가 돼야 되죠. 왜 그런지는 또 옆에 써놨는데 자 b 트랜스포즈 a x를 x로 미분하면 b 트랜스포즈 a라는 건 b는 벡터고 벡터를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로우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로우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하면은 역시 로우 벡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로우 벡터 이 b 트랜스포즈 a를 c 트랜스포즈라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c 트랜스포즈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다. 이거 x로 미분하면 그냥 c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c라는 거는 아까 정의했던 대로 b 트랜스포즈 a니까 그거의 트랜스포즈니까 b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를 전체를 취하면 a 트랜스포즈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2 곱하기 x 트랜스포즈 바로하고 x 세타 빼기 y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민 스퀘어 에러의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한 거, 그레디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구했으니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클래식 폼으로 먼저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는 거는 매 스텝마다 이런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세타 J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세타 J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세타 J 값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함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세타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레디언트는 아까 구했던 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모든 J는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다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면 컨버지 할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벡터 폼으로 보면 네,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만 바뀐 건데 세타는 세타 빼기 알파, 러닝 레이트 알파 곱하기 A 오브 세타의 그레디언트. A 오브 세타의 그레디언트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는 세타 빼기 알파 곱하기 n분의 1 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 이거를 컨버지 할 때까지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러닝 모드라는 게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의 전체 그 데이터 포인트 수가 캐피탈 M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모든 트레이닝 샘플, 모든 트레이닝 샘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이걸 온라인 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그 포인트, 캐피탈 M개만큼을 다 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배치 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1과 캐피탈 M 사이에 어떤 스몰 m 개만큼 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미니 배치 모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니 배치 모드나 온라인 모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되냐면, 물론 배치 모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셔플을 해야 돼, 셔플. 왜냐하면 순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순서에 의존해서 그 순서를 가지고 치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셔플을 시켜줘야 됩니다. 혹은 트레이닝 그 미니 배치를 샘플링 할 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순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도 있지만 노멀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해석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을 써서 해석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의 어떤 장단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리니어 리그레션의 민스퀘어 에러 로스를 가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해석적으로 풀면 자, 그 민스퀘어 에러 리니어 리그레션의 민스퀘어 에러의 그레디언트 오브 J 세타는 이렇게 됐었죠.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보면 n분의 1 디자인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에다가 가로하고 x 세타 빼기 y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 네. 에러랑 x 트랜스포즈랑 곱하는 그런 형태. 네.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고 이거를 0으로 놓고 그레디언트를 0으로 놓고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세타 스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만족한 세타 스타를 구하면 리니어 알제브라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x 전체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 이런 꼴로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얘를 전개하면 n분의 1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빼고 x 트랜스포즈 x 세타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y는 0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 트랜스포즈 x 세타는 x 트랜스포즈 y고 세타라는 거는 얘 역행렬을 양쪽에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 세타 빼기 y는 0으로 해서 x 스타가 x 인버스 y로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거는 n by n 차원짜리 정확히 얘기하면 n by n 플러스 1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n by n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매트릭스고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n과 n 플러스 1이 같지 않은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이제 인버스를 구하려면 그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n by n 행렬은 역행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거고. 하지만 X 트랜스포즈 X 형태가 되면은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어널리티카를 풀면 X 스타라는 거는 이렇게 리니어 알제브라로 풀면 X 트랜스포즈 X 전체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다.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집값 예측 문제에서 M이 4인 4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있는 예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사이즈가 X1, 넘버 오브 베드룸스가 X2, 넘버 오브 플로어스가 X3,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홈이 X4,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프라이스가 Y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디자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1을 쓰면 X0를 1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냥 매트릭스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는 1, 2, 1, 0, 4, 5, 1, 45. 그 다음 로우는 1, 1, 4, 1, 6, 3, 2, 40.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쏙쏙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쌓으면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가 4 by 5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n by n 플러스 1. X 구해놓고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이 정답들 갖고 와서 벡터로 만든 거죠. 460, 232, 315, 178. X랑 Y 알면 X 스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 트랜스포즈 X 전체 인버스하고 X 트랜스포즈 곱한 다음에 Y.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이걸 풀면 세타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었을 때랑 노멀 이퀘이션으로 노멀 이퀘이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러닝 레이트 알파, 러닝 레이트 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얘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골라서 튜닝을 해줘야 된다. 네. 하지만 노멀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한 방에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해서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고. 하지만 노멀리케이션은 한 방에 이터레이션 없이 한 방에 해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OKN 스퀘어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 반면 노멀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n 큐빅이에요. n 큐빅. 왜냐하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버스를 구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x 트랜스포즈 x라는 건 x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x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n by n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인데 어쨌든 어, 뭐, 플러스 1 정도는 무시하고 어쨌든 n by n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O n 3승이 필요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n이 클 때, 네, n이 커지면 이 노멀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n이 커지면은 네, n 스퀘어에 비례해서 그 복잡도가 올라가니까 노멀 이퀘이션보다 훨씬 빠른 거고 그리고 n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그 어떤 파라미터의 그 어떤 양질의 파라미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보통 in practice n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통상 한 n이 만 정도 됐을 때 네. 이때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는 걸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멀 이퀘이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알아봤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 1차식을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하는 거고 1차식 이상의 2차, 3차 네, 폴리노미얼 식을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하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치환을 해서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자, x의 x를 집값 예측 문제에서 어떤 피처를 사이즈라고 했을 때
폴리노미얼이라는 거는 사이즈 텀뿐만 아니라 사이즈의 제곱 텀, 사이즈의 3승 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예, 그런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 제곱 사이즈 3승 이런 것들을 다른 새로운 피처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X1이 사이즈였다면 X2를 사이즈의 제곱, X3는 사이즈의 3승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H 세타 오브 X가 원래는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X1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세타 3 X1 3승 뭐 이렇게 되어 있던 문제를 네, X1 제곱을 X2로 정의하고 X1 3승을 X3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네,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치환을 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피처의 스케일링이 중요해집니다. 피처의 스케일링. 그리고 어, 만약에 폴리노미얼 이외에 어떤 넌 리니어한 펑션인 경우, 네, 폴리노미얼 펑션이 아니라 뭔가 네, 다른 함수를 동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 변수 치환을 해가지고 선형 회귀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변수 치환을 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하든 아니면 넌리니어 펑션을 리그레션을 하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피처 스케일링이 중요해진다는 건데 왜냐하면 어 예를 들면은 x1은 이렇게 돼 있고 x2가 이제 x1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곱이 되니까 이 피처의 그 사이즈 스케일이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피처 스케일링을 잘 해줘야 된다. 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좋은 결과를 뽑기 위한 테크닉들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피처 스케일링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예, 피처 스케일링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피처 스케일링은 레인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레인지 노멀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어, 이 레인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각각의 피처 차원들이 비슷한 스케일을 가지도록 정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값 예측 문제에서 집의 사이즈, 네, 스퀘어 피트 같은 경우는 범위가 0에서 2000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그 침실의 수, 넘버 오브 베드룸스는 뭐 많아봐야 5개 정도? 진짜 많아봐야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처의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피처 차원들을 비슷한 스케일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피처 스케일링인데 이 피처 스케일링 어떻게 하는지를 how를 보기 전에 why,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요. 자, 이 2차원 파라미터 스페이스 이렇게 세타 1, 세타 2 가로 세로 축에 세타 1, 세타 2가 있는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그 코스트 펑션 J 오브 세타를 등고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코스트 펑션의 등고선. 그래서 이런 등고선이 있다고 하면 이런 등고선. 지금 여기 예제는 세타 1은 사이즈고요. 집의 크기고 세타 2는 넘버 오브 베드룸스인 경우에요. 베드룸스. 네. 그러니까 세타 1의 경우는 이 세타 1이 값이 조금씩만 바뀌어도 코스트 펑션 값이 확 바뀌죠. 왜냐하면 그 세타 1에 해당하는 피처인 x1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니까. 반면 세타 2에 해당하는 피처인 x2 넘버 오브 베드룸스는 세타 값이 많이 바뀌어도 코스트 펑션은 크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x2라는 게 피처가 스케일이 작으니까. 그래서 등고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그런, 네, 그런 코스트 펑션의 등고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요
최적의 지점, 이 가운데에 있는 최적의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뭔가 랜덤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최적의 포인트로 가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다시 보면요. 자, 어, h 세타 오브 x가 세타 1 x 플러스 세타 2 x2라고 했을 때, 세타 제로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여기서 j 세타라는 건 민스퀘어 에러니까 2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쭉 가서 h 세타 x i 빼기 y i를 제곱한 거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세타 1으로 미분한 거, 세타 2로 미분한 거 각각 써보면 세타 1으로 미분한 거는 n분의 1 시그마 h 빼기 y에다가 x1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2로 미분한 거는 똑같은 텀에다 x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레디언트의 세타 1에 대한 그레디언트에는 x1이 곱해지는 거고 네. 세타 2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x2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x1이 크다면 세타 1에 대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피처 뭐야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x1에 대한 그 파라미터인 세타 1에 대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한 번 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많이 되는 거고 세타 2는 x2가 곱해지기 때문에 x2라는 거는 스케일이 작으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요만큼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지글지글 해져서 수렴도 느리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벡스지만 non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지글지글 하게 되면은 네, 성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럼 피처를 비슷한 범위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 같은 경우는 자, x1, x2를 둘 다 0에서 1 정도의 범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x1의 맥스 피처 값 2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x2 같은 경우도 맥스 값 5로 나눠주면은 x1과 x2가 둘 다 0에서 1 사이 범위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세타 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등고선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동심원 모양으로 돼서 컨버지가 빨라진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피처 스케일링,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그렇지 않고 피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x1은 0에서 3 사이, x2는 마이너스 2에서 0.5 사이, x3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x4는 마이너스 0.001에서 0.001 사이라고 했을 때 네, 요거를 요거를 다 비슷하게 마이너스 1에서 xj가 1 사이로 오도록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좋다. 어떻게 하느냐? 민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는데 xj를 xj 빼기 뮤j 평균 값을 빼서 제로 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로 민이 되도록. 그래서 xj를 xj 빼기 뮤j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을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면 평균이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로 x1과 x2가 범위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정도 범위에 들어오게 하면 동작을 잘한다.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x0는 항상 1이에요. 얘는 노멀라이즈 하면 안 됩니다. x0라는 건 항상 1로. 왜냐면 이거는 세타 제로랑 곱해져 갖고 x0 곱하기 세타 제로 했을 때 이게 세타 제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0가 1인데 얘를 또 뭔가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로 고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노멀 이퀘이션을 쓸 때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겠죠. 왜?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을 때 이런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지글지글해진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 노멀 이퀘이션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러닝 레이트 얘기인데 러닝 레이트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얼만큼 빠른 속도로 러닝을 할 거냐 이 알파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지금 세타 가로축이 세타고 y축이 세타에 대한 코스트 펑션 j 세타가 되는데 알파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발산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돼버리는 수가 생겨요. 혹은 이렇게 발산인데 진동 발산 이런 식으로 코스트 펑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진동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큰 러닝 레이스는 안 좋고요. 반면에 너무 작은 러닝 레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러닝 레이스 너무 작으면 수렴이 조금씩 되니까 수렴이 느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적절한 알파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런데 정답은 없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쓰냐 하면 0.001, 0.01, 0.1, 뭐 이런 범위, 혹은 0.1에 2 마이너스 4승, 뭐 1, 2 마이너스 5승, 뭐 이런 것들을 중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예,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약간 큰 러닝 레이스 알파로 시작을 해서, 이터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알파를 어떤 스케줄링 펑션에 따라서 디케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마이너스 3승에서 시작해서 한, 예를 들면 만 이터레이션 지난 다음에는 애프터 만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의 A to Z,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건 이름만 회귀지 사실은 회귀 모델이 아니고요. 분류 모델입니다. 네, 이름이 왜 근데 이렇게 리그레션이라고 붙었는지 네, 그 이유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어,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확장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이 왜 나온 거냐 하면 이게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모델을 확장을 시켜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로지스틱이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진 분류 문제를 먼저 포멀라이즈를 해보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진 분류 문제는 클래스 레이블이 두 가지밖에 없는 분류 문제인 거예요. 클래스 레이블 y가 0 아니면 1 혹은 클래스 레이블 y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레이블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메일이 왔는데 얘가 스팸 메일이냐 스팸이 아니냐를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이진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종양을 발견을 했는데 종양이 어,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분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진 분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값을 내가 봤는데 이 집값이 싸냐 비싸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 혹은 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거.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코로나냐 아니냐. 그럼 코로나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렇게 코로나 양성 음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진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분류 문제는 어떤 모델 H를 통해서 입력 그 피처 벡터 X가 들어왔을 때 얘에다가 입력 피처 벡터 X에다가 레이블 Y를 할당을 하는데 0을 할당할 거냐 1을 할당할 거냐 혹은 마이너스 1을 할당할 거냐 플러스 1을 할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할 건지를 보게 되면,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 타우라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바로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그림으로 그려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 피처 벡터 n차원짜리 입력 피처 벡터 x가 있을 때 x1부터 xn까지 이렇게 피처가 n개 있는 이런 입력 피처 벡터 x에 대해서 x0는 1로 세팅을 해서 n 플러스 1차원짜리 벡터 x를 다시 만들어주고 이 입력 피처 벡터 x랑 이 입력 피처 벡터의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세타 0, 세타 1부터 해서 세타 n까지 이 파라미터들을 모아놓은 벡터를 세타라고 하면 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아웃풋은 뭐냐 하면 세타라는 벡터랑 x라는 벡터를 내적한 요게 이 내적이 바로 아웃풋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 y 해시라는 거는 h 세타 오브 x는 세타 트랜스포즈 x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입력 노드들에 이렇게 x0부터 xn까지가 있고 이 노드들이 어떤 이런 시그마라는 노드로 엣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각 엣지에는 엣지에 해당하는 가중치 세타 0, 세타 1, 세타 n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드 출력 노드에서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x0 세타 0 곱한 거 x1 세타 1 곱한 거 그다음에 xn부터 세타 n x1 xn 세타 n 곱한 거를 시그마 노드가 합해줘서 그게 합한 아웃풋이 네, 예측값 y 해시 되는 거. 이런 구조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시그마 노드 바로 다음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타우라는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 타우라는 거를 넣게 되는데 저 그 시그마 노드의 아웃풋을 편의상 Z라고 명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Z라는 거는 세타 트랜스포즈 X겠죠. 그러면 이 Z의 각각의 차원마다 Z라는 거는 n 플러스 1차원짜리 벡터잖아요. 네. Z의 각각의 차원마다 어떤 활성 함수, 이 스칼라 함수인데 이 활성 함수를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그래서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활성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타우 오브 세타 트랜스포즈 x. 그럼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어, 어떤 스레시홀드를 해주게 되면 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활성 함수 값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레이블 1, 낮으면 레이블 0,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성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스텝 펑션.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펑션이죠. x가 이렇게 있을 때 y의 값이 x가 0보다 크면 플러스 1, y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스텝 펑션. 이런 스텝 펑션을 활성함수를 쓰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냐 하면 이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입력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을 때 얘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임의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얘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스텝 펑션을 통해서. 그러면 스텝 펑션 통과한 값이 플러스 1이면 레이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레이블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혹은 그 활성함수 타우가 시그모이드 펑션일 경우,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입력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여기가 플러스 1에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0에서 1 사이로 매핑을 시켜주는 함수고 x가 0일 때 이 활성함수 값이 0.5가 되겠죠. 그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입력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해주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라는 건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에 대한 스레시홀딩을 통해서 0.5보다 높으면 코로나, 0.5보다 낮으면 코로나가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확장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달면 된다. 그리고 스레시홀딩을 하면은 그러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학습시킬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D는 세타 트랜스포즈 X고 그리고 그 활성함수로 로지스틱 펑션을 썼을 때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풀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어떤 액티베이션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시그모이드 혹은 로지스틱 펑션 같은 뜻인데 로지스틱 펑션을 쓰게 되면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은 시그마 오브 z는 어떤 꼴이냐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z 분의 1 요게 이제 로지스틱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거는 z 오브 시그마라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입력 범위의 z를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고 z가 0일 때 0.5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모델을 수식으로 쓰게 되면 D는 세타 트랜스포즈 X 얘를 다시 풀었으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쭉 가서 세타 N XN이고 이렇게 구한 D를 로지스틱 펑션에다가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게 아웃풋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건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게 어떤 probability output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하게 되면 H 세타 이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뱉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P of Y는 1 given X 세타 그러니까 즉 그 어떤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지금 결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주어져 있을 때 given 세타 그리고 입력 피처 X가 주어졌을 때 Y 레이블이 1일 확률이 모델의 아웃풋인 거죠. 그리고 얘는 뭐랑 같냐 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같은 조건에서 X랑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Y가 0이라는 레이블 확률 걔를 1에서 뺀 거랑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P of Y는 제로 기분 X 세타 플러스 P of Y는 1 기분 X 세타가 1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지? 네. 코스트 펑션을 어떤 걸 쓸 거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민 스퀘어 에러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왜냐하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이 함수가 민 스퀘어를 썼을 때 굉장히 웨이비한 쭈글쭈글한 그런 어, 쭈글쭈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미니마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컨벡스 펑션이 아니에요. 민 스퀘어 에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가 아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힘드니까 민스퀘어를 쓰지 않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게 됩니다. 교차 엔트로피 로스. 왜냐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컨벡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렇게 폼이 되고요. 클래식 폼으로 먼저 보면 J 오브 세타라는 건 마이너스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yi 곱하기 로그 h 플러스 1 빼기 yi 곱하기 로그 1 빼기 h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yi라는 건 얘는 정답 레이블인 거죠. 정답 레이블.
이라서 얘는 1 아니면 0인 거예요. 1 아니면 0. 네. 1이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스팸 메일 필터링 문제다. 그러면 스팸이면 y가 1, 스팸이 아니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왜 그 컨벡스인지를 보면 자, 잘 살펴보면 y는 1 아니면 0이에요. y는 레이블은. 그러면 만약에 현재 yi가 1이라 그러면 여기 앞에 텀은 로그 h가 되겠죠? 로그 h가 되는 거고 뒤에 텀은 여기 1이 들어가면은 날아가니까 없어지는 거죠. 로그 h라는 놈은 네, 앞에 마이너스 텀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죠. 네, 로그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컨벡스 펑션이 되는 거죠. 반대로 y가 0이면 앞에 텀이 날아가고 뒤에 텀이 살아남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텀은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h니까. 얘도 컨벡스죠.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폼을 알아봤으니까 벡터 폼도 다시 한번 알아보면, 벡터 폼은 J 오브 세타는 마이너스 n분의 1 y 트랜스포즈 로그 h 1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로그 1 마이너스 h.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m 개의 데이터를 한 방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고, 자, 그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려면 그레디언트를 구해봐야 되는데, 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예, 미분을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클래식 폼에서는 J 오브 세타를 세타 J로 편미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J는 0부터 N까지도 일반화할 수 있으니까 편미분을 해보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오브 세타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곱하기 XJ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던 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J를 세타 J로 미분하면, 코스트 공산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M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세타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그 다음에 XJI. 이렇게 곱했었죠. 그 차이가 요 활성함수 시그마 밖에 없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그레디언트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요 활성함수 시그마가 있냐 없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벡터 폼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이오 세타의 그레디언트는 n분의 1 시그마 i는 m까지 시그마 세타 트랜스포즈 xi 빼기 yi 곱하기 xi 이렇게 이거를 그 시그마를 빼면 어떻게 된 거냐면 n분의 1 x 트랜스포즈 시그마 x 세타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그레디언트가 유도가 됐는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다시 쓰면 J 세타는 n분의 1 i는 1부터 m까지 어, 코스트 펑션 오브 h 그리고 정답 y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y 로그 h 빼기 1 빼기 y 로그 1 빼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놈을 세타 j로 미분한 거를 구해보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세타 j로 미분을 하면 이 세타 j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어, 로그
of h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y에는 상수니까 살아남고 로그를 미분하면 로그 어쩌구면은 어쩌구분의 1이니까 h 세타분의 1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야 되죠.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h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d h 세타, d 세타 j 이렇게 곱해질 거고. 또 뒷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로그 어쩌구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어쩌구분의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세타 j 1 마이너스 h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y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부호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 바뀐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로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h니까 걔 미분한 게 튀어나오면 플러스로 바뀐 거고 부호가 그리고 h를 또 미분해야 되니까 dh, d 세타 j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dh, d 세타 j로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 y h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h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dh, d 세타 j를 구해서 여기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자 h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은 먼저 세타랑 x를 내적해서 g를 만든 다음에 g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에다 통과시킨 거죠.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승 분의 1인 거고 네. 그 다음에 g를 세타 j로 미분한 거는 xj죠. 자, 그럼 요런 걸 가지고 자, d 시그마 c를 g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보면 자,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한 미분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 전체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분수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얘를 다시 쓰면 1 빼기 얘에다가 1 빼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을 곱한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C 곱하기 1 빼기 시그마 C라는 꼴로 예쁜 꼴로 나오는 거죠. 시그마 C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H세타, 다시 돌아와서 H세타를 세타 J로 미분을 하면 먼저 H세타라는 거를 다시 쓰면 세타 트랜스포즈 X에다가 활성함수 씌운 시그마 세타 트랜스포즈 X 얘를 세타 J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시그마를 G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G를 세타로 미분한 거를 곱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를 G로 미분한 거는 위에서 구했듯이 시그마 곱하기 1 빼기 시그마인 거고 D를 세타 J로 미분한 거는 위에서 구했듯이 XJ인 거고 뭐 XJ 곱하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그마 G라는 게 H세타니까 H세타 곱하기 1 빼기 H세타 곱하기 XJ 이런 꼴이 나와서 얘를 다시 대입을 하면 하고 정리하면 그러냐면 H세타 곱하기 1 빼기 H세타 XJ가 되니까 안으로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y 1 빼기 h 곱하기 xj가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은 1 마이너스 y 곱하기 h 세타 xj 이렇게 돼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y h 세타 xj는 마이너스 y h 세타 xj랑 상쇄돼서 없어지고 두 개의 텀만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y xj 플러스 h 세타 xj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xj로 뽑아내서 정리하면 결국에 x 세타 h 세타 x 빼기 y 즉 에러 곱하기 xj 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네. 어떤 꼴이냐 하면 아웃풋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아웃풋 빼기 y 그러니까 에러를 j번째 피처랑 곱해서
그거를 m개에 대해서,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평균 낸 거가 세타 j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그거를 j가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개의 차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지스틱 레그레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